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개강인데, 교육과정. 그래서, 2022학년도 대비로, 오늘부로, 교육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론,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표현 영역으로, 쭉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 2월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1, 2월 달과 3, 4월 달에 공부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이게 나중에 해도 된다. 이제 뭐 어디 합격생한테 물어보니까 뭐 벌써 하냐, 나중에 해도 된다. 그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한 양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 습관 형성 이런 거에 따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1월 달부터 조금 우리가 이제 신체 리듬이라든가 이런 어떤 습관 형성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 마인드맵을 이제는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약간 얘기를 할게요. 자, 교육과정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느냐? 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과정, 우리가 2015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그게 이제 중요도는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중요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외워버린다면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외웠을 때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뭐 외우니까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얘를 낼지 안 낼지까지는 이 교육과정 자체로 봤을 때는 그거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는 내용 체계.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으로 우리가 봐요. 성취 기준을 우리가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첫 번째로는 목표에다 사용을 해요. 목표에다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같은 목표긴 한데 평가 목표. 평가 목표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 흔히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가 있어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성취 기준이 중요하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원래 이전에는 요번에 시험에서는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뭐를 이제 기능을 물어봤단 말이야. 제가 교육과정을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성취 기준은 계속 목표 쓰는 거 애들 다 쓰니까 아마 그 부분을 외우긴 외우되 여기에 해당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평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평가 자체로 봤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로 우리가 교육과정 상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꼭 외워야 돼. 암기. 물론 얘네들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다 외웠죠. 거의 외웠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내년에 이후로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얘기가 지금 과정 그 개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이 교육과정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 버리면 외울 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올해 꼭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는 성취 기준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방법도 그렇고, 근데 평가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의 그 외에 내용들 좀 큰 개념으로 갔을 때는 교수학습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학습 방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 방향. 이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야.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이 그 평가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는 달라요. 근데 여기 부분에는 과거에 2015 이전의 공부교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다 외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선별을 그러니까 선별을 한다라는 것은 막판에 못 외웠을 때 이거라도 외우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선별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잡아서 꾸준하게 다 외우셔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것이 중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과정에 미술 창작 감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뺀다 하더라도 좀 양이 많죠. 그래서 꾸준하게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그걸 이제는 꾸준하게 외워서 시험장에서 외우다가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라도 썼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2015 교육과정이잖아요. 2015 교육과정이고 2015 교육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느냐,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나온다. 교수학 방법을 포괄해서 수업 모형까지 포함해서 교수학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사가 되면 어떤 수업 방법을 써야 될까,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수업 방법에 관련된 거,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3가지, 4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귀납적, 귀납적 수업 모형. 자, 두 번째로는 반응 중심. 자, 세 번째로는 창의성. 창의성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교수법. 자, 요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중에서 또 하나 이게 교사학습 방법에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어떤 철학적 요인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철학적인 구성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요. 구성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주의 철학을 제가 왜 썼냐면 여기서 구성주의 철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반응 중심하고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은 구성주의 철학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집적교수법이 안 중요하냐, 귀납적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수업에서는 대부분 요걸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지도한 형식이. 그래서 기납적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대상에 대한 어떤 연구 보고서나 그 다음에 감상문 작성할 때 특히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연구 보고서. 반응 중심은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상학습에 최대한 많이 활용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은 표현활동, 그리고 직접교수법도 표현활동에 사용돼요. 그래서 꼭 여기서는 표현활동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지만 대체적인 거죠. 대체적인 거. 근데 직접교수법 같은 경우는 현재 2015에서 거론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은 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교수법은 이게 구성주의, 다시 말하면 구성주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 뿐이지 이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도 명칭 쓰는 게.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납적과 반응 중심, 창의성, 집적, 요거에서 단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보시면 창의성에서는 여기서 또 확장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통해서 창의성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법에 관련된 내용도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창의성 중심, 우리가 이제 창의성 중심의 그 수업 모형의 그 단계에서, 탐색 단계에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같이 나올 경우도 있고, 이 발상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요번에 저번에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우선 교육과정 교육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교육과정 교육론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우선은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이제 했던 거에서 다 나왔고, 발문법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가장 우리가 이거는 기본 뼈대인데, 뼈대는 도대체 뭐냐, 그 뼈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살은 이제 3월 달부터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뼈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살을 붙여야 되는데 뼈대가 없을 경우는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그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2015에서 얘기를 했지만 평가 방법도 중요하다. 평가 방법도 우리가 시험 문제,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방법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마인드맵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뼈대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뼈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교육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과정 나와 있는데 우선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개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뼈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강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내용은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얘네들 2015 강론과 그 다음에 2015 개정에서 고등학교 미술 과목, 그 다음에 그 미술 창작,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다 좀 이렇게 좀 강조하기 좀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암기는 꾸준하게 그냥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미술 창작과 감상 이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강론이 뭐 중학교가 나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중학교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게 나올 것이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각각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온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 부분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요거는 성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사 평가 방향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또 자료 드린 거 그 표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뭐 그 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사용하는데 그 표를 이제 줄줄줄 이제 외워야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또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술과 수업 모형 교수학습 방법 수업 모형이 있는데 그 수업 모형 자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PCK 개념 뭐 이런 거는 뭐 PCK의 어떤 뭐 다른 타 과목 사회과 과목에서 우리가 그런 교사학습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중심 학습법 그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수업명은 뭐 개진지 발평이라고 교육학 때 많이 하셨죠. 이제 그건 우리한테 이제 좀 나올 확률이 좀 적고 켈러의 ARCS 모형 그 다음에 글레이저 모형도 교육학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어셔 모형 어셔 모형 그 다음에 에딘 모형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딘 모형까지는 했었는데 에딘 모형은 수업 설계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가 이걸 뭐 계속 했었는데 교육학에서만 좀 나왔었어요. 근데 교육학이랑 중복되니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귀납적, 반응 중심, 집적,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에 이게 접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CPS 모형, 오스범, 파네스 모형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성주의 수업 모형으로 또 이게 또 묶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켈러 여기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우선순위가 이제는 문제중심 학습법 자 문제중심 학습법 그 다음에 켈러 ARCS 모형도 중요하긴 한다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기출에서 참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납적 반응 창의성 이렇게 CPS 모형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뼈대죠. 이 뼈대가 중간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 뼈대 안에서 그래도 여기 우선순위가 더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발상법 우리가 발상법 아까 얘기했죠. 시네스티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여기서도 이제 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많이 나온 거는 구분할 수가 있죠. 많이 나온 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네틱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쉽지만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확산적 사고 기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창의적 발상법 같은 경우는 종류, 이게 다 종류죠. 종류를 크게 구분하는데 교육학에서 구분하는 것까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다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좀 구분을 해 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차차 이제는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그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볼 건데, 우선 확산적인 부분이 있어요. 확산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창의적 발상법이. 그래서 확산적이고 수렴적이다. 그래서 확산적인 것은 그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뽑아서 하는데, 수렴적은 어떻게 그것을 줄여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뽑아내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그래서 확산적 사고 기법을 하게 되면 수렴적인 게 따라오게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디 마인드맵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기본이고요. 스캠퍼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뭐 PMI, 그 다음에 6가지 사고미권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역브레인스토밍도 나오진 않았고요. 형태종합법 한번 거론됐었고, 강제결합법 거론됐고, 속성열거법도 중요한데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하이라이트 기법, 그 다음에 트리즈는 이제 일반 업체에서 뭐 디자인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만다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다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 뼈대를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요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미술과 수업 모형에서 정보처리 모형, 개인적 집단 모형, 사회 집단 모형, 프로젝트 수업 모형, 학습 능력 모형, 학습 흥미 모형, 학습 양식 모형,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념 위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 위주로. 이것을 활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구성주의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이전 우리가 아까 했던 귀납적 수업 모형이나 그런 구성주의 수업 모형에서 적용하는 거고, 그 외에 미술과 수업 모형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 뼈대 잡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있지만, 이걸 하는 경우는 요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명칭을 물어보거나 단계를 물어보는 방식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니네들이 알고 있냐, 요 정도 수준의 개념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적용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미술과 수업 평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거 마인드맵 하느라고. 자, 요거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